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 본 포럼 열게 됐습니다. 뉴스원이 주최한 2019 미래 유통 혁신 포럼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앵커 박소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루가 다르게 날씨가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을이 깊어가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 모시게 됐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자, 이번 포럼은 유통 패러다임이 바뀐다라는 주제로 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자리에는 국내 유통 환경 변화 그리고 트렌드를 빠르게 분석해 나가는 유통 전문가분들 함께 모시게 되었고요. 프로그램 발표북에도 볼 수 있듯이 축사 이후 세션 1에서는 사라지는 경계를 주제로 잡아보았습니다. 세션 2에서는 계속되는 진화, 세션 3에선 혁신, 유일한 생존 전략을 주제로 잡고 열띤 토론과 강연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지금부터 2019 미래 유통 혁신 포럼 공식적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작을 알리는 뉴스원 이백규 대표 이사님의 개회사부터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뉴스원 대표이사 이백규입니다. 유통산업의 지각 변동이 거센 지금 뉴스원이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미래 유통혁신 포럼 2019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바쁜 국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홍일학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홍 의원님은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계십니다. 기자들은 짧은 걸 좋아하는데 명칭이 제법 길죠. 또 멀리 세종시에서 올라와 주신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신 현업 종사자와 관계자분들 역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알차게 실무용으로 준비했으니 인사이트를 얻어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미국 뉴욕 맨하탄 피프스 애비뉴,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호화롭기로 유명한 명품거리죠. 아마 그 크기가 우리나라 청담동 명품가의 10배는 될 것입니다. 제가 뉴욕 특파원 시절 명품 백화점 버거도프 굿맨 그 백화점에 한국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여기 와 계실 것 같은데요. 아모레 퍼시픽 화장품이 입점을 해서 취재 간 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맨하탄 5번가 풍경은 그때와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루이비통, 까르띠에, 구찌 같은 명품점이 즐비하고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의 플래그샵 매장이 있고 트럼프 타워도 위용을 자랑하고 있지만은 쇼핑객과 관광객 발길이 많이 줄었습니다. 급기야 5번가에 1층 매장 4곳 중에 한 곳이 비어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그러나 팩트이고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마존을 대표로 하는 신유통의 등장입니다. 명품점도 문 닫게 하는 세계 최대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이자 미국 온라인 매출의 절반을 이미 먹어버린 그 아마존의 위력이겠습니다. 상승 가도를 달리던 아마존 주가는 2년 전 홀푸드 인수
2년 만에 주가가 더블이 나서 지금 주당 2,000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직접 아마존으로부터 그 성공 비결과 요즘 대세인 무인 점포 아마존고, 그리고 새로운 유통의 물결인 D2C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에 대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전통적 이커머스는 사라지고 신유통만 남을 것이다. 중국 알리바바 창업 측 마윈이 지난 2016년 10월에 던진 화두입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것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습니다. 디지털 정보 기술을 바탕으로 온라인 쇼핑, 오프라인 쇼핑, 물류가 한꺼번에 융합되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유통 방식과 소비 문화가 창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리바바의 신선식품마트 허마시엔시행의 고객이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인근 3km에 사는 고객에게는 주문한 지 30분 안에 배송해 준다고 합니다. 온라인 쇼핑이 보다 빠르고 편리해지면서 소비자들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신선식품에서 공산품에 이르기까지 신유통을 즐기는 소비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온라인 쇼핑화는 더욱 가속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지급 결제액에서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쇼핑 결제액이 마트와 백화점의 결제액을 넘어섰습니다. 도전에 직면한 대형 마트와 백화점들은 온라인 쇼핑과 연계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생존 모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오전에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퇴근 때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다 아시는 대로 롯데와 신세계, 현대백, 그리고 CJ에 대한 통운 쿠팡이 선구자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바이넌트 윤건 EU 이커머스 집행위원회 회장님과 롯데, 신세계, 쿠팡, CJ 대한통운 등에서 오신 연사분들께서 신유통으로 상징되는 혁신 물결의 의미와 가야 할 방향에 대해 커다란 인사이트를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오늘 유통업체 연사분들이 발표하실 내용은 업계의 공영을 위해 기꺼이 공개하는 자사만의 소중한 경험담입니다. 서로의 경험이 각자 성장의 소중한 미끄럼이 될 수 있도록 주의 깊은 경청과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신유통이 소비자에게 주는 편익이 크지만 그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국회 홍익찬 의원님도 나와 계시기는 하지만은 유통 자동화로 일자리 감소 우려가 대두될 수 있고 과열 경쟁에 따른 부작용, 납품 관계를 둘러싼 공정거래 이슈, 포장 증가에 따른 환경 문제 등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포럼에 시간이 빠듯합니다마는 이런 이슈까지 터치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유통의 패러다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바뀐 지금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전략을 짜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오늘 이 포럼에서 들어볼 수 있다면 참 좋겠네요. 기대가 됩니다. 네, 이어서 축사 말씀 듣겠습니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제4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이시고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무대 단상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정승일 차관님이 미리 해야 제가 좀 힌트를 얻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 저는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금 간사를 맡고 있고 지역구는 대구 북구 을입니다. 대구에서 민주당 하기가 참 힘들어서 걱정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또 이런 행사에는 또 참석해서 제가 할 일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우선 유통의 혁신과 미래를 진단하고 전망하는 2019년 미래유통혁신 포럼을 준비해 주신 이백규 대표님을 비롯한 뉴스원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최근에 온라인 쇼핑의 급격한 증가로 유통산업의 판도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통산업은 이제 IT 신기술의 융합과 활용이라는 새로운 도전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나라박 유통시장은 신기술 융합에서만큼은 우리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듯 보입니다. 중국의 알리바바의 신선식품 매장 허마셴성은 초고속 배송에 강점을 지닌 물류 혁신 세계적인 선진 모델로 꼽힙니다. 허마셴성 각 매장은 오프라인 매장인 동시에 물류 유통의 거점 역할을 합니다. 직원들은 고객이 온라인으로 주문한 제품을 골라 천장에 설치된 레일을 통해 한데 모아 배달 시간을 단축합니다. 매장 천장에 있는 컨베어 벨트에 매달린 장바구니는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매장 뒤편 물류센터로 보내지고 대기하고 있는 배송 인력이 고객에게 전송하고 주문해서 피킹까지 10분, 전동 이륜차로 배송 시간 20분 남짓입니다. 이 같은 시스템 덕분에 허마셴싱 매장 반경 30km 이내에 있다면 온라인 주문 상품을 30분에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2016년 중국 상하이에 1호점을 낸 이후 불과 3년 새 매장 수가 150개 이상으로 불어났고 허마셴싱 매장 주변은 허치팡으로 불리는 역세권처럼 집값도 치솟는다고 합니다. 유통혁신이 부동산 경제까지 견인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미국 물류 기업 UPS는 지난 3월부터 본사가 있는 조자주에서 노스캐롤라이나 주로 의약품 드론 배송 시범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병원에 드론 배송을 1000회 넘게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합니다. 일본 도요타와 소프트뱅크는 합작으로 자율주행차의 상점이 결합된 이동형 무인 매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일본은 미래 유통 혁신의 키워드를 무인으로 잡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통기업들도 기술 혁신, 기술 융합 등 새로운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통업계는 변화의 속도가 빨라 기존 사업 전략을 보완하는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을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감도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통산업계가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통산업이 새로운 시대 변화에 정하지 못한다면 국내 고용 상황까지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어깨가 무거우시겠지만 부디 수많은 노력과 연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정부도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노력을 기울이고 국회 역시 관련 법안을 꾸준히 만들어 나가고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미래유통혁신 포럼은 아주 지적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은 대내외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유통산업에 꼭 필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유통업계에 어떻게 해야 더욱 발전할 수 있을지, 이를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뉴스원의 미래유통혁신 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의락 간사님의 축사 말씀 드렸고요. 한 분 더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님의 축사 말씀 듣겠습니다. 역시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정승일입니다. 앞서서 우리 대표님과 우리 의원님 두 분께서 주옥 같은 개회사 축사를 해주셔서 제가 또 어떤 말씀을 더 덧붙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오늘 유통혁신 논의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미래 유통혁신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이 뜻깊은 행사 준비해 주신 우리 뉴스원의 이백규 대표이사님, 또 이 자리를 빛내주시는 홍일학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 간사님, 또 함께해 주신 유통업계 종사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통산업은 제품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위 우리 몸을 순환하는 혈액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유통산업은 우리 GDP의 7.4%, 또 고용의 15%를 담당하면서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두 분 말씀 주셨듯이 유통산업이 현재 빠른 환경 변화로 격변의 시기를 맞고 있다 하겠습니다. 수요 측면에서 맞벌이 또 1인 가구 증가로 해서 소비 패턴이 크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가 흔히 보던 주말에 온 가족이 차를 타고 나가서 대형마트에 가서 한꺼번에 장을 보던 그런 풍경들은 점차 줄어들고, 간편 가정식 등을 그때그때 조금씩 구입하는 것이 요즘의 소비 습관이 되었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의 이용 확대로 온오프라인 등 유통업체 간의 경계는 물론이고 국가 간의 경계도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먼저 둘러보고 물건을 온라인으로 결제하는가 하면 또 온라인에서 주문한 물건을 점포에서 받아보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해외 직구도 급격하게 성장해서 올해는 30억 불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 쇼핑몰까지 둘러보는 것이 이제는 아주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AR, VR 같은 기술 혁신은 유통산업 전반에 걸쳐서 창조적 파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AI 쇼핑 도우미, VR 가상 드레스룸, 또 무인 편의점, 드론 배송 같은 상상 속에서나 존재했던 것들이 이제 우리 일상으로 점차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로 전통적인 유통업체는 생존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고, 새로운 유통업체는 기회를 맞이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업체 간의 세대 교체만이 아닙니다. FTA 체결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낮아지고 디지털 카머스로 국경의 제약이 줄어들면서 우리 유통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대와 글로벌 시장에서 직접 경쟁을 해야 합니다. 유통산업을 둘러싼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지혜와 전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먼저 기술 역량 확보, 그리고 신유통업체로의 변신을 통한 혁신적인 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통환경에서 상품의 질과 가격 외에 지금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 그리고 수요 예측부터 주문 결제, 배송에 이르는 전과정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온오프라인 간의 옴니 채널의 확대, 또 물류와 제조업 간의 융합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업종 간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유통업체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국내 시장을 벗어나서 글로벌 시장 당연히 겨냥해야 합니다. 북쪽으로는 러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와 같은 북방 경제권, 남쪽으로는 아세안 지역과 같은 신남방 국가들, 이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한적인 국내 시장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소비자와 시장을 찾아 나서고 세계인에게 어필할 수 있는 상품을 발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통산업에서의 상생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온라인과 모바일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한편 골목 상권, 재래시장과 같은 전통적인 유통업체는 상대적으로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 그리고 전통의 가치 보존을 위해서는 상생 발전의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나아가는 상생은 유통 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대중소 유통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혁신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그리고 유통인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수한 혁신 사례 그리고 미래 전망을 공유하면서 신기술을 유통 혁신에 접목하는 유의미한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유통산업의 신기술의 도입, 글로벌 네트워크의 강화, 해외 진출 확대, 또 제중소 상생 협력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일 차관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는 국내외 유통산업의 현 주소를 짚고 미래 발전 방향을 짚고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포럼입니다. 이제 본 포럼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2019 미래 유통 혁신 포럼을 진행해 주실 분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본 포럼의 좌장이시면서 한국유통학회장이신 김익선 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고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이상 머니투데이 방송 박소현이었습니다.